안녕하십니까. 조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3강입니다. 예술심리 상담 워크북 활용하기에서 3강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어갈 페이지는 21페이지입니다. 21쪽에 보시면 활동사의 상처 치유하기입니다. 원래 상처라는 것은 내담자나 클라이언트가 처음 만난 친구가 선생님 나 여기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나는 뭐 때문에 상처받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요를 한번 읽어보시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발판과 치유의 메시지가 되도록 회복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여기에 우리 교육의 목표를 두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시에 내가 상처받은 말 세 가지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억나는 사건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에서 나타난 것들을 기록을 해보는데요. 특히 청소년을 만나면 쌤 나는 대부분 욕인데요. 욕이라면 초성으로 썼어요.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매끄럽게 대화가 되어지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가 잘 안 될 때는 아이들이 멈칫 멈춰서거든요. 그래 어떻게 이 아이가 이제 표현하는 게 좀 서툰가? 그게 아니고 욕하는 구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다 보니까 이제 매끄럽게 말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욕을 들어서 상처를 받았다 이러면 초성으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요 예시에 한번 보면 넌 쓸모없구나. 이거는 이제 약간은 순화해서 한 표현이죠. 쓸데없는 거 뭐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는 순화된 거고 나가 죽어라 하든지 이런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게 뚱뚱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냐든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해서 상처를 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바보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이 되고 자극을 받아서 아니면 너 손가락이 너무 여자 같아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정신과 병동까지 입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사례를 봤습니다. 한 사례는 그 동생과 함께 그 뭐 주짓수처럼 몸으로 이제 놀이를 하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이제 김치를 다 버무려서 김치 냉장고에 넣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야 너희들 때문이잖아. 너희들이 너무 정신없게 해서 김치를 다 쏟았잖아. 엄마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가 15년 동안 김치를 안 먹었다네요. 큰 아이가 초책임감이 있는 그 큰 아이가 15년 동안 김치를 안 먹었는데 엄마는 몰랐다는 거죠. 아니 이 아이가 왜 김치? 이 아이는 입맛에 안 맞구나 이런데 나중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과하고 난 뒤에 보니까 김치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김치를 먹을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내가 엄마를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가서 김치통을 내가 엎은 것도 아닌데 왜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못에 놀고 있는 그 개구리가 자기는 한적하게 이제 헤엄도 치고
뭐 물장구도 치고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가 돌을 장난으로 툭툭 던졌는데 이게 중상 아니면 사망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게 그냥 쉽게 뱉은 말 같은데 이게 상처로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받은 말을 써보고요. 두 번째는 상처 준 말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처럼 대로 받아서 말로 준다고, 어떤 아이는 그 욕을 들었는 거에다가 더 심한 욕을 해서 상처 내가 줬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 말로 내가 되받아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못생긴 얼굴 저리 치워라 뭐 이렇게 했다든지 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을 건드리는 욕을 한다든지, 뭐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상처 준 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주로 이제 뭐 저 친구한테 어른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다에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예로 댄스 수업을 하는 그 대안학교에 갔는데 한 아이가 처음부터 잤어요.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잤는데 이제 제가 깨우고 싶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일어나라 이런, 가서 옆에 가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고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어릴 때 상처받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는 화해했다. 화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큰 이야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나는 많은 시간을 좀 약간 억울하게 보내는 시간들도 있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가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쌤도 힘들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말 적기를 했는데, 보통 아이들이 1, 2, 3 해가지고 간단하게 쓰거든요. A4 용지 빽빽하게 썼어요. 너는 우리 집안은 법조계도 있고 의료계도 있고 이렇게 좋은 집안에 네가 딴따라가 된단 말이냐, 춘꾼이 된단 말이냐, 너는 우리 집안에서 필요 없는 인물이니까 나가 죽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업이, 이 대안학교에 와서 댄스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실력과 또 내가 가진 비전과 또 네가 잘하는 강점들을 어머니에게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없냐니까, 그렇게 욕하는데 내가 이야기해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미루고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제 힘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1만 번의 법칙도 이야기를 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선생님도 하루에 3시간씩 3시간 이상을 했을 때, 10년을 했을 때 내 전문적인 게 나타나서 선생님도 글도 쓰고 또 그 후견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후대를 키우기도 하고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20살부터 유아교육을 하고 또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를 하면서 또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진 40년의 시간들을 그러면 한 4만 번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거고 또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지금도 선생님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려고 하고
또 나는 끊임없이 가지치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을 발견하고 또 선생님의 전문성도 찾았다. 그래서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예쁜 이제 그 글을 가지고 시를 써서 제게 줬어요. 제게 소중한 선물이 됐어요. 자, 이걸 찢어서 태워버리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든 하라니까 나보고 이제 선생님이 내 상처의 이야기를 가져가서 담아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전달할 만큼 내가 상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춤을 추는 동작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는다는 것은 그 아이를 관찰할 수도 있고 내담자를 관찰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쓰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씩 이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 것 같아? 그리고 너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얼마나 아팠을까? 들어주고 또 공감도 해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푸는 방법,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적게 합니다. 쌤, 저는 잠을 자요, 흡연해요, 음주해요, 뭐 오토바이를 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은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에서 이제 좋은 방법과 이거는 행동 수정해야 될 부분과 이걸 구분하셔서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델토르 데라는 캐사라세라의 그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나 모든 건 잊고 푹 자고 나면 개운해요 이렇게 하지만 내재된 심리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내 상한 심령과 내 상한 많은 감정들에 그걸 잠시 잠재워 두는 것이지 그게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몸은 이제 육체는 자고 일어나면 좀 피곤은 풀릴지 모르지만 내재되어 있는 불안 심리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잠자기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커튼을 빤다, 빨래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내가 걷기를 하고 에너지 소모를 운동해야 한다든지 나는 그 필요 없는 물건을 깨트린다든지 종이를 찢는다든지 일단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선생님도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바닷가로 가서 그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 태화강 국가정원을 걸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금 이제 재정비를 해본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태화강변에 걷고 있으면 오늘도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찾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은 상담사이기 때문에 감정 노동을 하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감정 노동을 하는데 이 아이가 가진 그 폭력이라든지 이 아이가 겪었던 편부모에서 받은 상처라든지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위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가슴에 이제 묻어둔다면 여러분이 이제 감정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상담사로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와 또 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간에는 그 정신과 원장님도 자기 스스로 입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환자들, 내가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나 그 사람들이 겪은 그 감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처 치유에서 1, 2, 3을 쓰고 21쪽에 보면 내가 상처받은 말 1, 2, 3, 내가 상처 준 말 1, 2, 3, 그리고 푸는 방법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쓰고 여러분이 상처 치유에 활동하기는 저 학년일수록 가장 좋은 방법은 감자와 이제 준비물은 감자와 이쑤시개와 면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1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서 나타난 이거는 이제 양의 표현입니다. 양 면봉에다가 양을 꼽아서 그 이제 이 면봉을 잘라서 꼭 꼽기도 하고 눈, 코, 입을 그리기도 하고 해서 양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거죠. 순종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죽어가면서도까지 자신을 견뎌내는 이런 부분인데 뭐 죽기까지 견뎌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감하고 배려할 때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교훈들을 받기도 하고요. 양에 대한 좋은 강점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쑤시개로 만드는 감자에 꼽는 그 방법입니다. 이 작업 치료는 결국은 이제 고슴도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만들어 놓으면 찌르기도 하고 이제 뾰족뾰족한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영상으로 봤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슴도치는 태어날 때부터 가시가 이제 돋는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가 그 고슴도치 사랑의 그 부모 편을 보면요, 이 아이가 부모가 다가오면 그렇게 그 치솟은 그 가시를 싸라라 이렇게 눕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내가 가진 감정이나 내가 가진 상처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격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폭언으로 인해서 아파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 내담자 한 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가장 처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손 친손주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림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귀퉁이에 그려서 교수님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얘가 5살 때 엄마랑 이혼을 한 상태고 한모연이랑 아빠랑 살아가는데 그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거죠. 엄마는 예뻤고 엄마는 고함을 많이 질렀고 엄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게 치료되면 엄마는 돌아오시겠죠. 이렇게 아이가 기다린다. 그래서 그 아이 그림을 받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할머니가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의 이제 그 모습은 정말 그 화면에 기퉁이에 조그만하게 그린다는 거죠. 이제 낮은 정체감, 억압, 분노 이런 것들이 있고 항상 공룡이 불을 뿜는 걸 그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룡이 불을 뿜는다.
공룡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표현하죠. 폭언을 의미합니다. 그죠? 폭언을 하고, 물론 이제 폭력은 하지 않았다는데 굉장히 폭언을 하고 이제 그 알코올리즘도 있고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담자에게 들어보면 기억나는 그림들과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 상상 속에도 있잖아요. 실질적인 그림을 톡으로 올리기로 했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물론 이 아이와 함께 만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가 아직까지 마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제 할머니랑 다시 이제 만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 아이에게 어떻게 풀어줄 거며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 이 아이는 절대로 그 표현을 할머니 뭐 사주세요, 억지로 이거 해주세요 안 한다는 거죠. 할머니 저 잘할게요. 제가 잘하면 할머니는 행복하시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회피입니다. 회피. 그래서 내가 집착이 아닌 회피가 있는 아이들은 더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고슴도치나 그 양의 모형을 만들기 작업도 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역할극입니다. 역할극을 하면서 이 아이가 풀 수 있는 부분을 풀고 또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구에 있는 뭐 중학교에 가서 선생님 그 상처 치유를 하는데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랑 역할극 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 나랑 역할극을 하는데 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니? 자기는 아버지를 하고 싶대. 그래서 나보고 선생님은 의자에 앉으셔서 엄마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자기 아빠가 되어서 이 모자란 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이 모자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욱해가지고 내가 눈을 확 치켰더니까 이제 그 친구가 쌤 우리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잖아요. 이거 역할극인데 선생님 열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열을 받아서 그래 내가 많이 아팠겠구나. 이 아이에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역할극을 하기 전에 너는 60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물어보니까 폐지 주어야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꿈도 없고요. 그냥 부자는 되고 싶고요. 폐지 주어서 물론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에 이 부분이 가슴속에 확 매여져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될지 진로의 정체감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역할극을 하고 난 뒤에 아이가 울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역할을 해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내가 할아버지도 생각을 해보려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그 대물림을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고 내 가정 가문을 올라가 보듯이 상처 치유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나랑 손을 잡고 할아버지에게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더 심한 폭군이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대물림이 돼서 내려오고 엄마도 상처받고 본인도 상처받고 아빠가 무시하니까 자기도 엄마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엄마가 무시당할 만한 그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감성적으로 같이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아빠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아빠와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나 내담자나 클라이언트가 상처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예술 심리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접목이 이제 올바른 접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활동의 5번째 활동하기는 버킷리스트와 나의 힘입니다. 자, 버킷리스트를 해보는 이유는 10년 후와 약간의 상통하는 의미도 있지만, 버킷리스트는 10년보다는 더 평생, 평생 내가 꼭 하고 싶은, 죽기 전에 해야 할 나만의 어떤 일, 나만의 비전, 나만의 꿈,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일과 소원을 담아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도전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손바닥 모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오른손 잡이면 왼손바닥을 여기에 대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모형은 여러분 예시표 뒤에, 버킷리스트 뒤에 보면 5손가락을 해놨습니다. 해놓았고, 이 버킷리스트에 그 비즈를 붙인다든지, 그죠? 비즈는 목공풀과 비즈와 뭐 리본 같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제 2번째 그림은 수수깡입니다. 수수깡을 이제 평면을 잘라서 붙이기도 합니다. 붙이기를 해서 돼지꼬리 땡 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겁니다. 이 출처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일터 영성과 감정노동이 직무 소진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은숙 박사님이 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예술심리 상담사를 위한 ETC 자기 돌봄입니다. 이 부분은 임성윤이 옮겼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학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그게 되고요.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참고 문헌을 넘어갔는데, 출처는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에서 이제 가족치료 심리상담 교육생이 지각한 자아 탄력성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제 논문이고요. 조승재 총장님이 이제 지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버킷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이 해보면 꾸미기도 하고 여기에 돼지꼬리 땡 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해요. 부자 백수 되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슈퍼카 5대 사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의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이렇게만 쓰는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요.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꿈을 향해 도전하고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교육을 할 때는 5대 확신도 합니다. 그래서 구인승 기사해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해서 기독교의 5대 그 확신에 대한 그 교리를 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식구가 5명인데 우리 식구에 대한 자랑을 5손가락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그 관계 형성이죠, 그죠? 그렇게도 표현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응용해서 5손가락을 가지고 버킷리스트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금방 10년인데요. 10년 전에 그 내가 가져왔던 어떤 비전이나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5손가락 안에 드는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꼭 적어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거기에 대한 확신과 또 거기에 대한 비전과 이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생애에 이 일에 내가 전념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도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했잖아요. 제가 취학전 그 시설 이제 할 때 5세 아이가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서 선생님은 45살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도 5살이네요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도 5살이네요. 나도 5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보고 치맛자락을 자꾸 흔들면서 그럼 선생님 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실은 40대에 내 꿈이 뭐지? 일단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원의 아이들을 돌보고 발달장애 아이들을 통합교육으로 어떻게 세워나가고 나는 이제 향후 조금 지경을 넓혀야 되나? 사실은 이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질문하기 전에. 그때 내가 내 머리를 탕 치면서 가는 기분. 나는 진짜 내가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나? 그게 진짜 내가 꿈이 뭐지? 그러면 내가 옛날에 꿈꿔왔던 건 난 뭐며 나는 그러면 50대에 60대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되게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의 향후 상담사로서 내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이며 내가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세워가면서 나도 성장하고 또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3강을 통해서 상처 치유와 버킷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또 새로운 비전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